더샵 판례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투칠성 김하인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민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샵 판례민법 특강은 제1강부터 제40강까지 이미 다 종료했습니다. 이 40강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93강에서는 최근 공유사심에 출제된 중요 판례를 다시 리뷰하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이 시간에는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게 201조부터 203조입니다. 이 세 가지 조문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201조부터 203조가 어떨 때 적용되는가, 그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그럼 제목을 보세요. 여기서 점유자는 본권이 없는 점유자입니다.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입니다. 회복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달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이 세 가지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시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단 본권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 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때 그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권 있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권이 뭐죠?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임차인은 본권 있나요? 본권이 있죠. 옆에 써놨으니까. 임차인은 정당하게 빌렸으니까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01조부터 203조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전세권자도 본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자도 전세권편에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아무 효력 없어서 처음부터 본권 없이 점유하게 되니까 이때도 201조부터 203조를 적용해 준다가 대법원 판례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는데 을이 본권 없이 점유합니다. 이때 갑이 을에게 나가 내 물건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때 그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됩니다. 자, 이어서 이 판례가 아니지만 우리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201조부터 203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본권 없이 점유하고 있죠. 갑이 반환 청구하면 을은 쫓겨납니다. 그럼 을은 지금까지 갑소유 부동산을 사용했거든요. 나갈 때 사용료 과실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게 201조에서 점유자 을이 선이었다면 선이 을이 과실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갑에게 과실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이 손해 입었더라도 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을이 과실 먹어 그랬거든요. 한편 203조에서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여야 할 돈이 통상필요비입니다. 이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이 통상필요비는 회복자 갑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점유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반면 만약 을이 악이라면 당연히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을 회복자 갑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 202조에서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멸실 훼손시켰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배상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 선이 자주점유자라면 현존 한도 그대로 배상합니다. 선자 현존 내보세요. 이제 선자가 아니라면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악의도 손해 전부 배상, 타주도 선이지만 손해 전부예요. 그러니까 오직 선자윤전, 선자윤전, 나머지는 손해 전부를 배상합니다. 세 번째,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을은 비용 청구할 수 있는데 이 필요비는 아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다음 유익비는 자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필요비는 1,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유익비는 몇 천만 원이 될지 모르니까 회복자가 법원에 기간을 밀쳐달라고 신청해서 법원이 기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간 기간을 허용 유예했어요. 그럼 6개월간 변제기간이 늘어나니까 6개월간 돈 달라 못해서 그때는 돈 달라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비용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무조건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은 반환할 때 청구합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가 아닙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고, 임대차는 여기랑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둘 다 청구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이 201조부터 203조는 현재 회복자가 본권 넘는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특히 203조도 비용 상환을 언제 해요? 반환 청구할 때 그때 돈 내나 그때 청구합니다. 따라서 비용 청구 시기는 지출 당시가 아니라 해서요.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이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청구할까요? 지출 당시 소유자와 현재 회복 당시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넣어나간 그놈, 그 회복 당시 소유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출 당시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빨강색 네모가 3번 보이죠? 다 반환 청구 당시 소유자, 다 반환 청구입니다. 이때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이 빨강색 네모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더샵 판례집 72페이지에서 8번 문제 그 박스 기억 니은 디귿 타보겠습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약간 맞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그랬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민법 203조 1항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 틀렸죠? 반환 청구 받거나 반환할 때 그때 청구합니다. 디귿자 무효 동그라미쳐요. 무효인 경우에도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점유자죠.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동그라미쳐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의 매수인은 양수인 동그라미쳐요. 양수인이 아까 제3자죠. 그럼 양수인이 지금 현재 소유자네요. 맞았습니다. 양수인 현재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상환은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청구해요? 회복 당시 현재 소유자라 했죠.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옳은 거라 2번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기출지문을 확인하겠습니다. 1번 악의 점유자는 단 과실로 인하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실수로 인하여 과실을 수치 못한 때 그 과실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합니다. 이게 201조죠. 2번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들렸죠? 과실로 인하여, 잘못으로 인하여예요. 이것도 X. 3번 악의 점유자가 여긴 과실로 인하여 맞았네요. 점유물 과실을 수치하지 못할 경우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여기만 맞았습니다. 과실로 인하여 이게 201조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점유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러면 선자윤전, 선이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한도 배상하죠. 틀렸습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선의 점유자는 손해 전부 배상에서 맞았습니다. 6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그는 현존이익, 그럼 제일 앞에 악의가 들렸죠. 선이 자주가 현존이익이죠. X가 되겠습니다. 7번 선의 점유자가 점유물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해서 아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죠.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 필요비 상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둘 다 맞았습니다. 9번입니다.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10번 법은 여기 유익비 맞았네요. 유익비 상환을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 유예한 경우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맞았습니다. 11번 무효인 경우에도 아까 201조부터 203조 적용됩니다. 무효인 매매계약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이 점유자요. 점유 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럼 제3자가 이제 소유자죠. 점유자 매수인은 양수인이 제3자죠. 양수인에게 즉 양수인이 지금 회복 당시 소유자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맞았습니다. 자, 더샵 판례집은 실제 시험에 출제된 판례들을 객관식으로 재구성한 판례집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판례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험은 80% 이상의 판례가 나오죠. 판례를 잘 정복하셔야 민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